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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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사업하는 다영드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사실 이렇게 줌으로 김성길이더니까 이렇게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어쩌면 코로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미팅 자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공유하면서 바로 미팅을 시작할게요. 네, 네, 제가 오늘 드릴 강의 제목은 언택, 온택, 인택입니다. 어쩌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와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만 아직은 좀 염려가 있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잖아요. 어쩌면 코로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미국에 계신 이더님들, 캐나다에 계신 이더님들과 함께 이런 비즈니스를 함께 얘기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코로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저랑 올해로, 똑같은 해에 시작했네요.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아메이 동기네요. 네. 아메이 동기. 아, 그래요. 네, 얼추 리더님 강의 때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어허, 네, 2002년에 아메이 사업과 결혼과 두 가지를 다 2002년에 월드컵과 함께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아메이 20년, 결혼도 20년 됐고, 아직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오래 할 일일까? 저는 생각을 했다면 그때는 사실 못했어요.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고 회사를 다니다가 그때 90년대 사실은 여자들의 직장이 40 이후에 좀 보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회사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IMF라는 걸 맞이했죠.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차에 IMF가 터졌는데 그때 회사는 좀 건재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자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다가 사실 자영업의 한계라는 걸 좀 알게 되고 그 시절에 아메이 사업을 저는 이제 알게 된 제 스폰서님이 굉장히 거리가 아주 먼 저희 외삼촌의 고등학교 동창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도 좀 없죠. 근데 그냥 이제 저희 외삼촌의 명단 안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할 때 이제 서울에 계속 오시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계속 주셨는데 사실은 좀 거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울산에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통장과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내려오라고 하셔서 내려갔더니 그때 가입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직접 AP에 가서 사인을 하고 통장을 내고 사본 카피를 떠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1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지 콜에 메시지가 뜨지 않으니까 매일 전화를 받았고 매일 거부를 했고 1년 동안 거부한 어마어마한 끈질긴 거부 끝에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이번에는 듣지라는 그 사업 설명을 1년 동안 안 듣다가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이 올해로 78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저한테 알려주시긴 했지만 지금은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78 되셨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 알아만 보고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말에 내가 뭔데 1년을 이렇게 어르신 말을 이렇게 안 듣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아메이를 그때는 이제 한 번은 내가 스스로 가서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가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났더니 제가 자영업하던 제 현실과 너무 맞닿았고, 이들은 어떻게 사업도 자영업도 안 하면서 이렇게 5년의 도산율과 경제적 상황을 이 안에서 이렇게 잘할까? 나는 다 그걸 겪어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마디는 내가 시간을 넣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6개월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매장 직원을 두고 아르바이트생을 더 써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 스폰서님의 스폰서링은 그때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서울에서 혼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혼자 사업을 시작했고,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 리더님한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했더니 AP 앞에 서점을 데려가서 어, 돈을 좀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칠판과 책과 그때 당시 테이프를 사서 22만 원을 결제를 하고 제 사업의 자산이 된 건 저는 22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과 테이프과 칠판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칠판을 들고 사업을 결정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음, 듣고 나서 생각은 6명 어렵지 않겠다. 2, 5년 해볼 만하다. 근데 6개월 해보고 내가 온전히 공부해보고 6개월 후에 나의 결과표를 갖고 난 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하려고 작정하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매일 매장이 이제 막 한 새벽 되면 조금 매장에 제가 제품을 넣어주고 재고 정리를 하는 새벽 시간에 한가해요. 그래서 그때 매장에 불 켜져 있는 모든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 곳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메이를 알렸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알리고, 근데 희한한 건 회사에서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 친구들은 알아듣고요. 매장에서 매일매일 하는 알바생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매장의 사장님은 또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알려서 사실은 저는 SP를 3개월 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SP가 되고 스폰서님한테 내려갔죠. SP가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목표를 세워주셨어요. 제 오늘 강의는 사실 이렇게 골프공도 보이지만 목표에 대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SP가 딱 됐는데 개월수 6개월 후에 PT가 되는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SP가 되고는 5개월 차에 PT가 되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SP가 되고 GP가 딱 됐는데, 그 다음으로 연타하면 한 달 빨리 PT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나 보다. 한 달을 쉬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850에서 멈췄습니다. 파트너들한테 다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지금 큐를 가면 안 돼. 스폰서님의 목표에 내가 안 맞아. 그래서 쉬게 해서 850 몇만에 멈췄던 모든 걸 모으고 정말 바보 같았죠. 한번 여쭤봐도 되는데. 그래서 한번 퐁당을 하고 일명. 그리고 지금까지 큐를 한 번도 내린 적은 없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 돈이 안 돼,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벌어, 그건 아니고 맞고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전부 나 하기 나름이에요. 아메이의 모든 미팅이나 모든 시스템에 어떤 거든 아마 김성기 리더님이 저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에게 새로 사업 시작하면 저희는 김성기 리더님의 책의 1, 2번을 다 읽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기본은 이 사업에 대한 철학을 이해를 하면 사업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의 크기는 내가 정하는 거지 이미 아메이를 해보면서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하고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메이 파운더스 PT 3년차 사파이어 큐 들어갔을 때 모든 제 자영업의 매장을 제가 4개를 열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아메이에 전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제일 감사한 건 아메이 사업에서 얻은 안정 뭐 이런 거 당연히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건 사실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저희가 그 배움의 어떤 정보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단이 아메이 뉴트라이트죠. 저는 뉴트라이트를 굉장히 사랑해요. 저희 아버지가 2005년 제 아메이가 이제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2002년에 사업했으니까 잘 모르고 막 이제 PT 가고 이럴 때 아버지가 투병을 좀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뉴트라이트를 제가 좀 많이 알았으면 너무 많이 넣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량의 2배면 많은가? 막 이런 걸 고민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항산화는 다 드리고 다 했죠.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간암 2달 판정 마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일 돌아가셔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병세가 좀 안 좋아질 때 발견이 된 거죠. 이식도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뉴트라이트로 저희 부모님께서 다 동의를 하셔서 저는 뉴트라이트와 저희가 치료를 그걸로 그냥 어차피 병원에서 할 수 없어서 항암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불행 중 다행인 건 저희 아버지가 통증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한 번도 맞지 않으시고 간암이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간성문수 반나절 정도 있다가 눈 뜨고 있는 저희 가족들하고 다 마지막을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일찍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지만 통증이 없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간암이 통증이 없을 수 있을까? 그때 병원에서도 이건 정말 불행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안 아프시다는 거. 간암의 마지막에 통증은 몰핀계의 진통제를 맞아도 낫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냥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좀 편찮지 않으셨죠. 또 저희 엄마도 좀 종양 같은 사이즈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엄마는 아예 그게 없으신 상태예요. 아메이 사업에서 제일 얻은 가치가 뭐냐면 저는 그 가족이라는 부분에 앞에 가족의 안녕이에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나의 안녕, 가족의 안녕, 모든 게 그 안녕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메이 사업의 가장 본질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아메이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 있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지 성공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 기회는 내가 잡는 거잖아요. 기회의 크기도 내가 정하는 거고 모든 건 내가 해요. 아메이 사업의 80%는 나 혼자 하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책 읽고, 나 혼자 시스템 듣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마인드 정리하고, 내가 가서 말하고, 남과 함께 하는 거는 STP와 그다음에 상담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한 80%가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해줬어요. 너만 잘하면 돼.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제 머리에 항상 그렇게 해요.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 사업은 남 탓할 것도 없고 상황 탓할 것도 없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뭘 집어넣냐. 제가 제일 와닿았던 매력적인 게 이거였어요. 저는 돈을 투자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좀 많이 디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했더니 인풋을 시간으로 넣으래요. 인풋을 어떻게 시간을 넣어?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아웃풋을 돈으로 자산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처럼 이렇게 미팅을 하지 않은 모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시간에 TV를 보거나 본인의 어떤 그냥 생활을 즐기거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까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매일의 24시간을 내가 미래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는 일의 수단이 잘 없는 거예요. 전 아메이가 그 기회라는 말에 너가 매일매일 흘려보낼 그 인풋의 시간이 아웃풋으로 자산이 되는 걸 기대하고 믿어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풋을 시간으로 넣어서 아웃풋을 자산으로 바꾼다는 건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아메이는 마이너스 투자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항공사를 다니는데요. 꽤 이제 코로나 때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게 잘 지내고 지금은 다시 복귀를 했죠. 근데 저희 남편 하는 말이 그래요. 비행기는 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행기는 재고가 없어. 떠나면 끝이야. 시간과 재고가 같이 묶여서 사라지는 게 비행기라는 거예요. 빈 좌석이어도 비행기는 떠야 되죠. 그 좌석에 누군가 돈을 내면 수익이 되지만 빈 좌석이어도 그 비행기는 날아가야 되니까 결국 비행기는 재고가 없어서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에 그 재고라는 어떤 부분에 시간이라는 게 뒤에 재고가 아니라 아메이는 자산으로 남는다는 게 너무 매력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내가 이 시간을 미래로 보낸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나의 시간이 당장 누군가 만났을 때의 결과는 아닌 거예요. 나의 실력이고 나의 자산으로 형성이 될 때까지는 얘가 구르고 구르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제가 다이아몬드를 된 때는 저는 좀 늦게 됐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스폰서님의 PT까지 해주시고 그다음부터 안 계셔서 모든 목표를 저 혼자 정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6명이 다 PT가 되는 그날까지 가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사파이어 되고 그 밑에 PT가 되고 그 밑에 에메랄드가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한 줄에서 PT 이상이 저는 6, 7명씩 있는데 핀을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옆으로 제가 해야 되는 걸 잘 모른 거죠. 그러다가 제 형제 리더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안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직 파트너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PT가 안 되셨어요. 6번째 레그가 5번째 레그도 아직 집히세요. 그래서 아직 못 가요. 이랬더니 그 리더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더님의 목표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목표죠. 근데 왜 안 가세요? 아직 PT가 파트너가 안 가서요. 근데 왜 목표는 다이아몬드예요? 목표는 다이아몬드,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거 아시겠어요? 목표라는 걸 내가 정해놓지 않고 내 목표가 파트너의 핀에 있는 건 굉장히 리더답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스폰서면 세게 하셨을 텐데 형제니까 계속 제가 스스로 느낄 때까지 계속 그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죠. 아, 내 도전을 하지 않았구나. 나는 계속 안전한 아메이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전과 기회를 다 내가 놓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들의 목표를 상실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그 형제 리더님한테 제일 친한 리더거든요. 리더한테 리더님 이 얘기를 좀 빨리 하지 뭐 이렇게 10월 달에 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월에 마음을 먹고 11월부터 도전을 했어요. 기왕이면 8월에 해줬으면 난 9월에 했잖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저는 큐를 들어가게 됐어요. 두 레그는 당연히 부족했고 그 레그의 밑을 제가 끊임없이 레그를 찾아가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201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스튜디오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다이아몬드 인정식도 잘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우리는 스튜디오 갈까? 결혼식 같은 거니까 그러고는 남편과 케이크 하나 저희 파트너들이 모형 케이크를 만들어줘서 뭐 입성식엔 케이크지 이러고 케이크 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위에 탑리더님께서 아 입성식이라는 걸 하자 이렇게 해서 입성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2015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달성했고 저는 에메랄드를 파운더스 에메랄드 저는 사실 모든 핀을 거쳤어요. 모든 파운더스를 다 거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한 3년, 에메랄드로 또 한 3년 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메이를 즐기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다이아몬드를 제가 이걸 그린 이유는 도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의 다이아몬드 이상을 놓기를 원해서 이 그림을 띄웠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본 그림이 저희 스폰서님 탑리더님이신 권인권 윤영미 리더님이십니다. 저희는 이글드림 그룹이라는 데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고 요 밑에 계신 남자분은 저희 지금 바로 업라인 다이아몬드 서울 다이아몬드신 조재천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스템 아래서 저는 스폰서님의 이제 제가 핀을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어떤 상담 이런 걸 이제 해주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히려 스폰서님과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의 그림을 크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표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회계연도가 저희가 9월이 시작이잖아요. 그럼 6, 7, 8월이 회계연도의 골든타임이 여러분들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목표를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를 세웠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의 목표 강의를 들었는데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달성하시는 분들이 8%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성공자들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으면 목표를 세우지 않은 성공자들은 없대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럼 나는 목표를 세웠다가 3개월에 멈춰도 또 3개월에 멈춰도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언젠가는 성공한대요. 멈췄던 실패했던 사람들도 계속 세우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8%가 되고 성공자들이 모아놓으면 목표 세운 사람은 100%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 8%의 가능성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실패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다이아몬드? 저는 그때 제가 33세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40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표가 없었죠. 이혼형 플랜이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뭐 35, 뭐 아니면 37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설마 40에는 다이아몬드가 돼 있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했어요.
40에 안 돼 있더라고요. 전 40에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림을 이 밑에처럼 6명을 그려놓고 하지 않았고 저는 한 명 한 명 채워가는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에겐 여러분이 도전하는 핀의 레그수를 미리 빈칸으로 다 블럭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내 그림은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호짜리 그림인지, 내가 100호짜리인지, 50호짜리, 40호짜리인지 아직 모르시죠? 그 그림의 사이즈를 안정해 놓으면 물감과 모든 걸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높이 갈 산인지, 내가 그냥 둘레길을 돌아다닐 건지, 모든 장비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목표가 있으셔야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집중도와 여러분의 행동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국은 A65라고 해서 지중해 프로모션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미국은 아마 A70은 저희가 다 만날 수 있는 자리죠. 저는 A60주년에 아메이 그 라스베가스 가서 창립자과 모든 이제 아메이의 그 패밀리들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좀 감사가 좀 커졌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70주년에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과 함께 거기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에 뭐가 있는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 목표 지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면 그 길은 나 있길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스폰서이신 김성길 리더님이 이 길을 다 만들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저 목표점에 서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가시는 거예요. 스폰서가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그 지점에 정확히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두 가지의 바퀴가 잘 굴러가고 사이즈가 잘 맞아야 성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소비를 잘 하게 하고 이 두 가지의 내 솔루션이 해결이 되시면 비즈니스는 저절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시나요?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방법은 자기 후원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사업은 남하고 관계는 다음이에요. 나와 내가 소통이 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인드를 모르고 나를 아직 사업에서 다 후원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기 후원이에요. 자기 후원엔 학습도 있고 행동도 있고 점검도 있고 반복되는 어떤 체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 베이스는 가장 먼저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하는 얘기 중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면 아직 학습이 덜 돼서요. 저는 김성길 리더님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예요.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 문구를 제일 좋아해요. 아메이 사업은 머리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학습하는 일이에요. 머리로 잠깐 들었던 걸 입으로 수십 명한테 얘기하고 발로 수십 명, 수백 명한테 가면서 그게 내 몸에 배일 때 그것이 학습이지 앉아서 책상 위에서 하는 건 학습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가 시험을 쳐야 되게요. 그럼 능력이 있어야 되게요.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노력치라고 말하는 건 한 번 배운 걸 누구에게 몇 명에게 나가느냐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행동 학습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후원이 잘 돼 있어야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설레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1번 제일 잘하는 방법은 자기 후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후원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제일 아메이 사업에서 후원을 기본적으로 저는 마인드가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궁리를 하긴 하죠. 어떻게 하면 좀 성장하지? 어떻게 하면 리더들이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게 아메이 사업에 이들이 더 마인드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궁리하지. 이 사업이 되는 거 맞아?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가고 내 파트너는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뭐 경영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였다가 아메이를 사업을 하잖아요. 아메이 사업 안에 옷을 만드는 일은 전혀 없거든요. 제 전공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죠. 결국 똑같이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집중해서 가느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후원의 베이스가 된 모든 리더님들은 당연히 성장하실 거라고 봅니다. 학습 당연히 하셔야 되죠. 왜 학습해요? 저는 사실 좀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외향적이지 않거든요. 요즘 MBTI 많이 하는데 저는 앞에 I예요. 한 번도 E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가 그 얘기를 해요. 낯가림이 생각보다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상하게 친절한데 낯가린대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낯가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낯가림이 심한 내향적인 사람인데 아메이를 막 나가서 사람을 사귀어가면서 전 콜드 컨택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나는 누군가 물어보는 사람에게 정말 잘 알려주고 정말 쉽게 알려줄 수 있게 내가 충분히 공부해야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책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암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걸 좀 이해하려고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좀 더 비즈니스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궁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아메이 사업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저는 사업을 설명을 플랜을 완벽하게 하진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메이는 되게 많이 얘기하고는 다녔어요. 지인들한테. 그래서 다행히 지인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거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파트너의 어떤 류는 그냥 오늘 처음 만나도 10년 만난 것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게 스폰서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머리는 못 잘라도 남의 머리 잘 잘라주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학습을 누군가 올 소비자, 나에게 올 파트너를 위해서 온전히 제대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좀 책을 하루에 한 세 가지 종류를 놓고 봐요. 그래서 제가 관련 제품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관련된 제품을 좀 더 우리가 좀 프라이드를 가지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책도 보고 인문학이나 경영이나 자기계발 서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도 좀 보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보는 책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좀 후원용으로 좋은 책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개를 저는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독서줌이라는 걸 밤에 10시 반에 해요. 그래서 밤 10시 반에 책 읽고 싶은 주 온라인이 되면서 뭐를 하면 제일 좋을까? 그냥 1번 저희가 책 읽기를 나는 리더들과 함께 읽으면서 자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저녁에 읽으면 좋을 책, 마인드를 좀 정리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아메이 창립자의 책,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한 4, 5개월, 1년 한 4개월 넘었는데 저희가 20권을 넘게 읽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은 이렇게 다 같이 저녁에 하나의 사업의 마무리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책 읽는 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야행성이라서 저는 제가 밤에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체력도 단련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후원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아메이 건강의 비즈니스를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전 복제인 것 같아요. 저의 복제의 1번은 생각의 복제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제일 잘 내려가는 건 파트너에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일 땐 저는 사실은 누구와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리려는 시크릿을 굉장히 많이 거는 편이에요. 이 일은 다 지나갈 거고 제가 포기가 LT이거든요. 뭐든지 금방 잘 포기를 해요. 안 되면 포기하지 뭐. 설마 뭐 다음 달에 이렇게 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막 매장하면서 힘들 때 습관이에요. 카드값 때문에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카드를 이제 친구한테 빌려줬더니 이게 매달 한 700씩의 카드가 나와서 그걸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카드를 빌려주는 바보 같은 짓도 했었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 날이 오면 그 당시에는 문자가 안 뜨니까 통지서를 봐야 되는데 성적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딱 보다가 덮어요. 몰라. 다음 달 되면 갚았거나 못 갚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덮는 거예요. 그걸 괴롭게 해봐야 답은 없어요. 이걸 알았으면 나는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 갚아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종류지 이걸 고민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친구, 파트너들한테 도전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김성길님은 아시겠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면 눈빛만 보면 이번 달 큐 가실지 도전하시는지 다 알게 돼요. 딱 그냥 스폰서님 이렇게 하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의 생각 뒤에 마음까지 다 보이게 되는 게 아메이의 좀 연차?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다 겪어왔으니까요. 저는 눈빛만 괜찮고 의지만 좋으면 피는 다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폰서가 그 의지를 믿어주면 이 핀을 갈 수 있어요.
리더님들이 스폰서한테 그 핀이 가능하고 난 달고 싶고 해낼 거야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스폰서가 그걸 믿게 되고 전체 비즈니스는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스폰서가 믿으면 소비자와 파트너들은 당연히 믿고 그 행동의 양을 채우게 돼 있고요. 스폰서도 그걸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합니다. 상담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제는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커뮤니티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 복제가 시작된다고 보시고 리더님들의 모든 제가 이 자전거 그림을 그린 건요. 이 뒷모습을 보고 리더님들의 파트너가 오는 거지 사실은 앞모습을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실은 뒷모습에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포장된 앞모습이 아니라 포장되지 않은 날것의 뒷모습에서 모든 리더들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행동하고 학습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반복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배우시고 누군가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알려주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같이 배워나가는 이게 복제예요. 그래서 복제는 뒷모습이지 앞모습으로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도 뒤집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종이를 보고는 카피가 안 되죠. 그렇게 뒤를 보셔야만 복제가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기 후원에 연관된 건데요. 이건 이제 그 송영길 교수님 걸 제가 송기룡 교수님 걸 제가 한 건데요. 여기 이 책에 보시면 지금 언택트 시대의 마인드 컨트롤의 가장 기본은 혁신입니다. 환경 변화를 겁내지 않는 거, 지속적으로 내가 적응하는 거, 그리고 그 성장하는 적응의 산물이 자기 생활 근육이라고 말해요. 나의 근육이 내적 근육, 외적 근육이 다 있죠. 사실 근육은 성장할 때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근육통과 성장통은 같다고 봅니다. 아메이 사업도 성장하기 직전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 먹고 더 벌크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육을 키우고 챌린지 아카이브를 합니다. 저는 사실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있고 독서를 하고 저의 기록을 계속 남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브랜딩은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아메이 안에서 뭘로 좀 더 특화시킬 건지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과 신뢰 쌓기를 너무 잘해. 나는 이 어떤 신앙과 아메이의 철학과 난 이런 정신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잘 브랜딩 해줄 수 있어. 나는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잘해. 뭐 이런 거 각자의 어떤 잘 해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갖고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 있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아메이는 100만 개의 삶이 있듯이 100만 개의 아메이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100만 개의 아메이 비즈니스를 방향성 없이 하시면 마이웨이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방향성이 있으면 조화가 되고 팀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의 그 의중과 함께 방향성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잘 브랜딩을 만드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성적인 사고, 데이터 기반. 저는 이걸 되게 중시 여겨요. 왜냐면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업의 신용도, 저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나보다 신용도가 좋아. 나는 카드를 쓰는데 아메이는 카드도 없잖아요. 어음을 안 쓰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신용도가 훨씬 나아. 어떻게 기업이 개인보다 이렇게 자산이 단단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메이의 철학을 갖고 저는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MSG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GMO가 많고 MSG가 많고 이렇게 모든 화학적인 게 난무한 시대에 이렇게 자연의 내추럴을 모든 사이언스를 네이처로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에 너무 감사한 걸 저는 이성의 학습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변화의 시기죠. 여러분들이 언택 시대를 많이 맞이하셨고 온택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이제 인택을 하셔야 돼요. 두 개를 다 하셔서 온전하게 리더님들 걸로 만드셔야 되는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다시 예전처럼 어떤 사람들과 대면만 하는 시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면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조화를 만들어 나갈까? 그거를 잘 적응하시는 리더님들의 가장 큰 기회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윤영미 리더님께서 항상 그 얘기 하시거든요. 아메이 사업의 가장 슬로건처럼 하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동행,
함께여서 감사. 이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는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6, 7, 8 골든타임인데요. 제가 이 표는 저희가 본사에서 지금 골든타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표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표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김성계 리더님께 이건 본사 자료라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해요. 그래서 6, 7, 8의 목표를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를 향한 나의 목표의 다짐, 그다음에 나의 액션 플랜, 액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정말 멋지게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제가 시간을 거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감사한 건 사실은 가족들이 건강하고 저희 시부모님이 시아버지가 86세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근육이 거의 이만기 씨 다리처럼 근육이 다 있으시고요. 오늘도 헬스장을 가셨다고 해요. 근데 원래 등산을 하셨어요. 근데 왜 헬스장으로 바꾸셨냐면 친구분이 많이 돌아가셔서 등산을 같이 갈 친구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젊은 친구들이 많은 나는 헬스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헬스장을 가셨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한약이나 보약 드시지 않고 20년째 제가 드리는 더블 X, 요즘 팩이 나오죠. 골든팩을 제가 20년 동안 저희가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 두 분 다 혈압, 당뇨 없으시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키가 155세요. 근데 지금 줄으셨대요. 그래서 152인가 3 되셨대요. 어, 제 키를 얘기하는 건 몸무게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저희 시어머니 키가 그렇게 됐어요. 몸무게가 85kg세요. 그러면 남들이 얼핏 잘못 보면 정사각형처럼 보이기도 해요. 정말 귀여운 몸매를 갖고 계세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정말 물범보다 더 잘 수영을 하세요. 정말 잘 뜨시거든요. 물도 겁도 안 내시고 수영을 하시는데 그렇게 통통하게 유지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자꾸 이러면 안 되니까 살을 좀 빼시라고 했대. 그런데도 혈압 당뇨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뉴트라이트로 해서 저희 시어머니가 74kg까지 빼셨어요. 리더님들이 생각할 때 152에 74kg면 그래도 많이 빼야 되는데 저희 시어머니 지금 어지러우시대요. 너무 마르셨대요. 그래서 혈압과 당뇨가 모든 게 너무 안정적으로 다 경계에 있는 게 다 내려갔어요. 누가 봐도 152의 여자 몸무게 70이면 혈압 당뇨가 있고도 남을 텐데 오히려 없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어지러워 막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프로틴 한 2숟갈 더 드시고 저녁에 주무신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뉴트리트에서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어디 아프면 병원 갔다 와서 이 절병인데 영양제 뭐 먹으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세 분 다 너무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 분 다 이제 거의 80이시고 80을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게 없다는 건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한 제가 뉴트라이트를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님들께 가장 아메이여서 저는 감사하는 건 지금은 그 가족들의 건강이에요. 저와 저희 남편도 아직 혈압 당뇨도 없고 저희가 이 나이가 되면 제 친구들이나 아메이 비즈니스나 아니면 뉴트레이트를 드시지 않은 분들은 꽤 많은 이제 병원 약을 드시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하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파트너의 성장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가족의 건강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아직 이 비즈니스를 앞으로 적어도 제가 살아서 숨쉬는 한은 하지 않을까? 네, 할 일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땐 대신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리더님들의 목표가 저처럼 언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빨리, 기왕이면 조금 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차피 미래는 다가올 현재잖아요. 여러분의 다가올 현재를 좀 더 빨리 멋지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우리 지영 리더님 강의 나 처음 들어봐요. 와.